안녕하세요, 리베하연입니다. 오늘은 동부 센트레빌 서브 페이지 하게 될 텐데요. 서브 페이지를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보고 그 레이아웃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브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 페이지를 한번 다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페이지를 본 다음에 우선 전체 공통적인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센트레빌 사이트거든요. 우리가 메인 페이지 했었죠. 그 서브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대메뉴만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비주얼 영역이 있고 이제 메인 페이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우리가 코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를 보면 메인 페이지의 비주얼과 그리고 서브 페이지 비주얼이 높이만 좀 달라요. 그래서 높이만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메뉴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뉴 그대로 두고, 그리고 헤더도 그대로 다 가져가고, 그리고 비주얼 영역만 좀 크기를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좀 굵어졌죠. 이 부분이 굵어지면서 이 홈 버튼 그리고 각각 메뉴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다 똑같게 바뀌거든요. 글씨만 다르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겠죠. 전체 페이지 공통이니까 서브 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내용 부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둘 거고요. 그리고 푸터 부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푸터 부분 비교를 해보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서브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인덱스 페이지, 이렇게 첫 페이지 만들었던 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 부분만, 첫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 부분만 다 날리고 헤더와 푸터만 남겨둔 다음에 이 서브 페이지에 있는 이 형태대로 조금 수정을 해주면 그 레이아웃 구성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페이지는 제가 쭉 둘러보니까 회원가입 쪽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촬영하면서 회원가입 쪽은 한 번도 해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회원가입에 대한 스텝들을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성을 하기 전에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는 이 아이콘, 그 전에 우리가 PSD 없이 준비하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페이지는 이미지 2개밖에 안 잡혀요, 현재는. 근데 밑에 보면 다른 이미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이미지 다운로더에서도 잡히지 않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크롬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 컨트롤 시프트 C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검사하기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C를 하게 되면 바로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서 원하는 부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게 되면 개발자 도구가 활성화가 돼요. 이 소스라는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리소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들을, 파란색 폴더들을 다 뒤져봐야 되는데 이 사이트를 많이 만들다 보시면 이 패턴들이 있어요. 폴더명은 좀 제각기 다르긴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소스, 커먼 또는 그냥 이미지스, img,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폴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다운받은 이미지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예전에 다운받은 이미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같이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개의 이미지와 이미지를 같이 쓸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트를 보면 왼쪽에 클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보여요. 이 부분은 좀 다르잖아요. 잘라진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건데, 저장을 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이미지 위에 누르시고 오픈 이미지인 뉴 탭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새 탭으로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게 되면 그 파일명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하시기 하면 되고, 다시 탭을 꺼주고 다시 원하는 이미지 뉴 탭 해놓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없는 이미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그리고 아이콘 로고는 다 있었어요. 자, 서브 폴더 있죠? 서브 폴더 한번 볼게요. 보면 서브 폴더의 이 부분은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라디언트로 그렸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서브 비주얼, 이것도 뉴 탭
해서 저장합니다. 이곳에 그대로 저장하는데 저건 이미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요 타이틀 이미지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뉴 탭 해주고 이미지 저장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는 준비가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 아이콘들이나 분릿들은 전부 다 아까 그 스프라이트 이미지 그곳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 캡처를 뜨고 이 줄이는 작업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크롤 캡처 뜨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PSD 한소 홈데코 사이트 만들면서 PSD 없이 준비하기 그 영상 보시면 되고, 이미지 풀페이지 스크린 캡처라는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스크롤 캡처가 쭉 되죠. 이걸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우리가 연습할 곳 여기에 캡처 서브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앞으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게요. 우선은 포토샵에서 열어볼까요? 캡처한 것을 이렇게 포토샵에 열어놓고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작업했던 인덱스 페이지 HTML 페이지인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Ctrl Shift S 누르셔서 서브 1이라고 할게요. 서브 1.html 하고요. 좀 소스 분리시켜 주겠습니다. 코드. 자, 이렇게 분리시켜 주고, 지금 index.css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게 될 것은 서브 페이지예요. 지금 index.html과 서브.html이 있는데, index.html에 쓸 CSS들이 있고요. 헤더, 푸터를 제외하고 헤더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헤더 일부분 두고 헤더와 푸터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브 페이지 별도의 디자인도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CSS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우선은 인덱스 페이지 전용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브 페이지 전용 CSS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style.css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 style.css 같은 경우에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만한 것들을 다 넣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serve.css 같은 경우에는 서브 페이지의 컨텐츠들만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index.css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 전용 디자인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CSS 파일을 우선 제가 분리를 두 개를 더 시켜볼게요. 우선은 style.css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tyle.css에서는 모든 페이지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페이지 공통이라고 하면 모든 페이지 공통은 헤더와 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도 계속 여러 페이지 봤지만 헤더 푸터가 공통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style.css이기 때문에. 그러면 쭉 내려서 헤더 푸터 제외하고 삭제 해줍니다. 자, 그러면 index.css에서는 헤더 푸터가 필요 없어요. 헤더 푸터 영역을 index.css에서 삭제해 줄게요. 삭제를 하고, 그리고 index.css에서 한 개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CSS를 style.css로. 그렇게 되면 인덱스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style.css는 헤더와 푸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한번 미리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도 안 깨져 보이죠? 자, 다음 CSS 하나 더 추가를 시켜야겠죠. style.css가 아니라 다시 다른 이름 저장해서 serve.css 하나 만들어줍니다. serve.css는 다 지워줄게요. 빈 공간으로 하나 두고, 이제는 서브 페이지 만들 때는 CSS를 serve.css와 그리고 style.css 두 가지를 이제 연결시켜야 돼요. serve.css 같은 경우에는 모든 페이지에, 서브 페이지에 모든 영역을 다 넣는 거고요. 순서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 때문에 스타일이 먹고 그 다음에 스타일보다 좀 더 편집된 것을 넣고 싶으면 인덱스에서 제공을 하면 되니까. 다시 서브 페이지로 와서 얘는 서브 페이지에서 필요 없는 건 우선 날려버릴게요. 우리가 필요 없는 건 헤더, 푸터 제외하고 나머지였죠. 메인 요소를 제외하고 안에 있는 알맹이들, 요 알맹이들을 다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본문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저장을 하고 우리가 브라우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1.html이죠. 자, 그럼 우리가 헤더와 푸터만 남기고 안에는 그대로 본문이라는 텍스트 그대로 한 개 남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 사이트 다시 들어가 보면 서브 페이지는 비주얼이 좀 줄어들 있고 메인 페이지는 좀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페이지가 양이 더 많기 때문에 HTML에서 조금 CSS와 추정을 해줘야 돼요. 인덱스 쪽에. 그 헤더 영역에다가 클래스 하나 추가시켜 줄게요. 클래스 하나 추가시켜줘서 이것을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인덱스 전용 헤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전용 헤더를 만들었으니까 style.css에서 우리가 달리 돼야 되는 것만 우선은 나중에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서브 페이지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할게요. style.css로 다시 와서 우선 서브 페이지 헤더를 우선 만들어 줄게요. 서브 페이지 헤더는 보면 디자인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다 같은데 위에 부분 다 같아요. 근데 밑에 부분이 조금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되죠. 영역을 넓히려면 우선은 이 부분의 높이가 55픽셀인데 개발자 도구로 찍어서 우리가 만든 거 서브 페이지니까 개발자 도구 찍어서 밑으로 여백이 패딩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패딩을 현재 55픽셀을 더 줘보겠습니다. 밑으로. 자, 55픽셀 주니까 더 늘어났죠? 이것을 활용할, 그러면 헤더에 있는 거 밑으로 55픽셀을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인덱스는 안 바뀌잖아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복사 붙이기 하시고 여기는 주석 처리로 인덱스 전용입니다. 인덱스 헤더는 이렇게 30, 30이 들어가요. 근데 헤더에 클래스 인덱스가 들어갈 때 30, 30이고 이미 배경 그라디언트를 같죠? 다른 거는 여기가 55픽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패딩만 다르기 때문에 인덱스는 클래스로 해서 좀 더 넣어줘서 얘가 먼저 제공받을 수 있게. 같이 style.css가 인덱스에 들어가도 우선순위가 10점이 더 높은 클래스 붙은 아이기 때문에 얘가 더 패딩이 먼저 넣는 것이죠. 자, 그럼 비교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이것과 그리고 인덱스 열어서 패딩이 달리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우선 인덱스의 패딩은 적게 들어갔고 서브 페이지는 좀 많이 들어갔죠, 그대로.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다르게 좀 편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은 이 비주얼 영역이 크기가 좀 달랐었죠. 디자인을 한번 보게 되면 비주얼 영역의 크기는 좀 컸어요. 그래서 좀 작았어요. 이 부분에 한 328, 329네요. 329픽셀로 한번 줄여볼게요. 다시 찍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주얼의 높이는 따로 없네요. 그러면 비주얼의 이미지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크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럼 HTML로 직접 들어가서 비주얼 영역 우리가 여기 이미지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운받은 이미지 이름이 바로 요 비주얼이네요. JPG. 그래서 이미지스에 있는 이 파일명 그래서 JPG에서 넣게 되면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브 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작게 들어가고 메인 페이지는 큰 이미지가 들어가죠.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다음은 요 부분. 이 영역에 호칭이 있거든요. 이 영역의 호칭은 좀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로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브레드 크럼스라고 하거든요. 브레드 크럼스가 빵가루라는 의미예요. 왜 빵가루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컨텐츠의 목적 자체가 현재 위치를 어떻게 왔는지의 과정을 좀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헨젤과 그레텔에서 보면 이 빵가루를 조금씩 흘려가면서 자기 위치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묘사해서 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브레드 크럼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 크럼스를 이제 만들게 될 텐데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이 부분은 책으로 채워져 있지만 디자인은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브레드 크럼스를 만들어서 이 위에 올려서 작업을 좀 할 거예요. 포지션으로 올리던 어떻게 올려서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코딩을 해봐야겠죠. 우선 헤더 영역은 아니고요. div를 만들어서 이 메인 영역에 넣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브레드 크럼스라고 합니다. 브레드 크럼스라고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링크 넣어주고 홈으로 가는 거죠. 홈으로 바로 가는 것과 그리고 디자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메뉴인데 저는 한두 가지만 만들어 놓을게요. 뭐 세 가지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크게. 그래서
클릭하면 보여주고 셀렉트 박스 같은 형태잖아요. 근데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 셀렉트 박스처럼 보이지만 실제 셀렉트 박스는 아니고 각각 링크를 넣어 놓은 거예요. 링크를 넣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나중에 이거 스크립트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립트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뭐 div 하나 감싸서 해줘도 되고요. 또는 ul로 감싸서 링크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div 한번 감싸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div 감싸서 ul 에라 해주고 이곳에다가 링크 넣어주는 것이죠. 링크를 바로 멤버십 넣어주고 그리고 각각 메뉴들이 있었죠. 실제 사이트 들어가 보면 조인해서 멤버십에 분양 안내, 현장 안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 또한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넣어주겠습니다. 2개만 넣어줄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2개만 넣어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2개 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회원가입이라는 게 있고요.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아이디 찾기 넣어주고요. 그리고 본인 인증 약관동의 본인 인증 여기서 본인 인증 여기서 약관동의 다 써주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클릭하면 얘가 펼쳐지고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텍스트가 바뀌게 스크립트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고 이제 CSS를 넣어야겠죠. CSS는 우선 브레드 크럼스 같은 경우에는 서브 페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serve.css에 넣게 될 거예요. 브레드 크럼스에 대한 우선 홈부터 해볼게요. 홈은 이 클래스명에서 자식의 A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식의 A 하나 잡고 디자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크기 자체는 이만하게 만들어 줄게요. 73에 54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서 주겠습니다. 73에 54 넣어주고 배경 들어가죠. 배경이 우리가 스프라이트 이미지였어요. 센트레빌에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 위치 찾아주면 됐었죠. 리핏 해주고 좌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좀 더 마이너스 좌표였죠. 첫 번째 이미지 빼고는 다 마이너스 좌표예요. 아까 이 이미지였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당겨서 보게 되면 239에 5픽셀이네요. 마이너스 239에 가로 사이즈가 X축이고요. 5픽셀이 세로축, 세로가 Y축이 되는 것이죠. 자,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브 페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홈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박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클릭이 이쪽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박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화살표 옆에 있는 이미지의 화살표까지 나와요. 어디 있는 이미지냐? 바로 여기 있는 이미지요.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배경을 좀 위치를 조정해보고 그래도 나타난다고 하면 좀 다른 방법 써야 될 것 같아요. 개발자 도구 열으셔서 찍어준 다음에 임의로 화살표 이 좌표를 마우스에 우선은 A 요소에 마우스를 올려 대고 그리고 커서 이쪽 활성화시키고 마우스 올려놓으면 영역이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위에 키 눌러주고 근데 위에 왼쪽에 보이네요.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왼쪽 보시면 좀 브러쉬로 좀 옆으로 치워볼게요. 그래서 확대를 좀 시키면 이렇게 또 아이콘이 또 보여요. 그러면 결국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미지가 노출되는 상황이잖아요. 노출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 비포나 애프터로 따로 그리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콘 크기 그대로만 보여주려면 17에 18픽셀이거든요. 그럼 A에 비포나 애프터로 만들어서 컨텐트 영역에다가 우리가 디자인을 넣을 거예요. 가로 세로 사이즈가 17에 18 17픽셀에 18픽셀 해주고 그리고 그냥 컨텐트 요소 자체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잘라서 붙이기 넣어줘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아이콘이 그 아이콘만 나타나고 그 안에서 비포가 우리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줄 간격 줘서 주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좀 좌표 좀 수정해 줄까요? 네, 이 정도였네요. 그리고 이 텍스트 사라져야 되잖아요. 우선 폰트 사이즈로 좀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컬러 트랜스페런트 하게 되면 이 영역 안에서 이미지 자체가 우선 컬러 트랜스페런트 한번 해보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랜스페런트 넣어주게 되면 글씨는 사라지면 이 파란색 영역 안에 이미지가 가운데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그대로 이렇게 영역에 있는데 그냥 투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지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크기 또한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0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미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줄 간격을 줬는데 안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포지션으로 좀 이동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앱솔루트가 아니라 포지션 렐러티브로 움직이게 되면 현재 위치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수치 활성화해주고 비포가 아니라 A에 넣고 이렇게 키보드 위에 아래로 움직여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8픽셀이거든요. 탑을 8픽셀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줘요. 자, 다음 디자인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A 요소들이죠. 이 A 요소를 또 클릭하면 나오고, 그리고 현재 위치는 또 밑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작업을 해줄게요. 우선은 A 요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div 안에 있는, 지금 보시면 div 안에 있는 A 요소, UL은 우선은 그대로 둘게요. div 안에 있는 A니까 브레드크럼스의 div 안에 있는 A라고 하겠습니다. div 자식이 A로 한 이유는 뭐냐면 li 안에도 A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디자인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디자인 다시 보면 요 세 개의 이미지, 세 개의 그 뎁스들이 전부 다 크기가 같습니다. 결국 다 같은 크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A의 사이즈를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239에 54 디스플레이 블럭 239에 54 픽셀 넣어줍니다. 자, 다음에는 디자인 다시 확인해보면 텍스트 크기도 한번 볼게요. 텍스트는 왼쪽으로 30픽셀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12픽셀에다가 컬러는 이렇게 됩니다. 12픽셀 컬러, 폰트 사이즈 12픽셀 컬러고 30픽셀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 텍스트 인덴트 30픽셀 넣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컬러는 3개로 줄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 이미지 주는데, 이 배경 이미지도 클릭하면 뭐 변화하기는 하는 거지만 우선은 그냥 배경 이미지 넣게 되면 아까처럼 주위에 배경 이미지 다 노출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프라이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할 때에는 위아래 화살표가, 저 위아래 화살표가 안 보이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좀 받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좀 찍어보면 이 부분은 따로 저기로 했네요. 웹폰트로 아이콘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직접 슬라이스 해서 작업을 할게요. 좀 자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안 예쁘기 때문에 직접 그릴게요. 펜슬로 펜슬 툴로 만들어서 직접 그리겠습니다. 펜슬 1픽셀로 직접 그려서 요 컬러였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클릭하면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하나 다시 만들어서 클릭해야겠네요. 좀 색이 많이 진했나요? 비슷했네요. 다시 클릭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그냥 저장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얘를 PNG로 저장을 할게요. 플릿 에러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작네요. 그럼 다시 한번 저장을 좀 시켜볼까요? 그리고 좀 더 진한 색인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는 글씨색 그대로 쓰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넣어주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할게요. 자, 다시 저장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좀 지나더라도 뭐 비슷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배경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요소에다가 div는 A 요소에다가 URL 넣어서 원하는 이미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위치 반복하지 않음이죠. 우선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위치가 오른쪽으로 픽셀, 그리고 위로, 그 다음에 위로는 센터죠.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몇 픽셀 떨어져 있냐면, 오른쪽부터 계산하면 20픽셀 떨어져 있네요. 20픽셀 넣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픽셀 붙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줄간격 줘야겠죠. 높이만큼 줄간격 54 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디자인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다음에는 이 안에 있는 밑에 있는 디자인, 펼쳤을 때 디자인도 한번 넣어 볼게요. 펼쳤을 때 디자인은 우선 캡처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있고 캡처 다시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아까 너무 작게 표현이 됐었는데 글씨 크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PSD가 있는 게 아니라서 15픽셀이네요. PSD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15픽셀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키워주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줄게요. 자, 이 부분은 똑같이 15픽셀 크기 같겠죠. 그리고 UL에 선이 있어요. 이렇게 UL에 겉에 선이 있고 LI마다 왼쪽에 이렇게 여백이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도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A 링크를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어느 곳이나 클릭할 수 있게.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좀 색좀 변화가 줘야지 내가 마우스 올렸을 때 어디를 클릭하는지 알 수 있게 좀 그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선은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UL에 이 색으로 선 한번 제공할게요. 자, UL이죠. 브레드크럼스에 있는 UL을 바로 잡아서 선을 줍니다. 이렇게 주고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선을 우선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선 들어가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글씨 크기, 색상 우리 다 똑같았죠? 똑같게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요 A의 크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A의 크기는 우선은 요 가운데로부터 각각 나눠 갖는 크기겠죠. 위아래 여백이 같아야 되니까 여백이 같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크기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잘 안 맞는 이유가 지금 픽셀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정확하게 지금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운데로 여기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10픽셀 여기까지 10픽셀 해주고 붙게 만들어줄게요. 정확하게 다 붙게 되죠. 그러면 높이가 35픽셀이에요. 35픽셀에서 가운데로 와야 되고 세로로 가운데 그리고 26픽셀로 왼쪽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35에 26 UL 안에 있는 A의 크기를 얘기한 거예요. 35 여기가 35에 26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텍스트 인덴트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패딩 넣어줘도 되긴 하지만 뭐 한 줄짜리라서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 간격을 또 줘야죠. 높이 줬으니까 줄 간격 주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 컬러 같다고 했죠.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 남는 여백 있죠. 밑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패딩을 UL에다가 주면 될 것 같아요. UL에다가 위아래로 10픽셀씩 주게 되면 위에 10픽셀, 밑에 10픽셀 남는 거 들어가겠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디자인이 다 끝났고 얘를 이제 배치만 좀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배치 자체가 좌측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우선 붙는 작업할 텐데 A 요소 디스플레이 블럭 줬고 div 했어요. 전부 다 블록이기 때문에 플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브레드크럼스에 있는 자식의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서 플로 주겠습니다. 플로 레프트 줘서 다 옆으로 붙여볼게요. 이게 다 옆으로 붙게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브레드크럼스 자식
네, 지금 이렇게 올라타고 난리 났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플롯 주면 플롯 부모가 높이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높이 사라지는 걸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애프터 컨텐트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부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원하는 형태로 다 나왔죠. 우선 UL은 현재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마우스 올리거나 마우스 클릭하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UL은 디스플레이 런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선을 좀 넣어줘야 되죠.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선을 보면 밑에 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밑에 선은 브레드 크럼스의 선을 밑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작업 해줄게요. 선 색깔은 다 똑같았으니까요. 우리가 A나 UL에 선 들어간 거와 같은 색이겠죠. 그러면 브레드 크럼스 다시 한번 잡아주고 여기에서 선을 넣어줄게요. 근데 선이 밑으로만 들어갔죠. 그러면 보더 버텀으로 넣어줍니다. 보더 버텀이 쭉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우선은 DIV를 한 번 더 감싸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지션도 어떻게 넣던 간에 선이 계속 걸리적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DIV 하나 만들어주고 브레드 크럼스라는 클래스명 부모 클래스 자체는 전체 이동해주고 그리고 아니 좌측이 여백이 뚫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DIV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택자가 좀 바뀌어야겠죠. 바로 자식의 DIV에 다시 자식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한 개 더 넣어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전혀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브레드 크럼스에 선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선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부모에서 바로 작업이 들어갈 건데 애프터 컨텐츠도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DIV에 들어가야지 높이 생성되죠. 자 다음에는 이 브레드 크럼스를 움직여 줄 거예요. 위로 넣어 줄 건데 왼쪽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죠. 왼쪽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210픽셀만큼 그냥 패딩 줄게요. 210픽셀이라고 주게 되면 왼쪽으로 떨어져 있고 오른쪽 꽉 찬 형태가 나오죠. 이젠 이것을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올릴 거냐? 마진 마이너스로 올릴 거예요. 마진 탑 마이너스로 올리게 됩니다. 크기만큼 크기가 54픽셀이죠. 54픽셀 올려주면 돼요. 위로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이상하게 보이죠?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배경이 있는 건 흰색 영역이니까 흰색 영역은 이 DIV가 흰색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흰색 넣어주면 다 쫙 만들어지게 되죠. 자 크기가 1픽셀 더 올라가야 되면 밑에 보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틀이 나왔어요. 다음에는 이 중간 선을 해주면 되는데 중간 선은 DIV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DIV 왼쪽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IV만 오른쪽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DIV 안에 DIV 잡은 게 있어요. 이 DIV를 잡고 보더 왼쪽으로만 넣어줍니다. 1픽셀 솔리드 아까처럼 그 색상 DF 넣어주고요. 그리고 DIV 중에 마지막 자식을 잡아서 DIV 중에는 아니지만 어차피 DIV의 마지막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더 라이트 넣어줍니다. 그러면 왼쪽 마지막에 오른쪽 채워주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우스 올리면 우선 뜨게 하고 나중에 스크립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올렸을 때 누구한테 마우스 올리냐? 이 DIV한테 마우스를 올려야 됩니다. A에 올리시면 안 돼요. 마우스 올릴 때는 DIV 올릴 때 안에 있는 UL을 디스플레이 블럭을 만들어 주는데 포지션으로 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밀리거든요. 포지션 앱솔루트 넣어줍니다. 좀 코드가 이상하게 변했는데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뜨죠. 마우스는 뜹니다. 뜨게 되는데 문제는 크기 그리고 배경색 다 없어졌어요. 그걸 좀 잡아줄게요. 포지션 떴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 100% 줘야 되고요. 보더 준 거 초과 안 하려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배경색을 줘야만 제대로 보일 수가 있겠죠. 올리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근데 렐러티브가 없죠. 렐러티브는 이 DIV가 돼야 돼요. 보더 레프트에 줘야 되는데 호버. 오케이.
여기에 포지션 relative가 돼야만 그 위치에서 기준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div가 이렇게 돼 있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뚝뚝 갑자기 끊기잖아요. 이 끊겼던 이유는 뭐냐면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이 중간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끊겼던 이유는 우리가 코딩할 때 요만큼은 div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2번급의 a죠. div이고 이게 전체 div이긴 한데 2분의 a div이고 그리고 요만큼은 ul이에요. ul과 div가 접점이 이렇게 딱 맞아서 그래.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을 겹쳐줘야 돼요. 살짝 겹쳐줘야만 이게 두 개가 div에 연결된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딱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선만 대면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들 거거든요. 갑자기 끊기거나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을 위치를 좌표를 줘야 돼요. 포지션 좌표 자체를 왼쪽으로 우선 0픽셀 위로 우리가 높이만큼이니까 55픽셀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마우스 올려서 4픽셀 좀 줄여주면 붙게 되고 그리고 가로 사이즈가 100%인데 선이 딱 안 맞죠? 이 선이 딱 안 맞는 거를 표현하려면 Z인덱스 때문에 문제되는 것 같네요. 자, 마우스 올리면 좀 약간 불안정하죠? 이 불안정한 것은 Z인덱스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Z인덱스를 임의의 수로 넣었습니다. 그럼 마우스 올리면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좀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확대시키면 왼쪽 1픽셀, 오른쪽 1픽셀 부족하죠? 이 부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 사이즈가 239예요. 거기에다가 크기를 좀 더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가로 사이즈 100%가 아니라 정확하게 239라고 한번 줘볼게요. 239 픽셀로 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더 키워야겠네요. 2픽셀 더 키워볼게요. 41. 자, 커졌죠? 이 상태에서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왼쪽으로는 1픽셀 부족하지만 오른쪽으로는 1픽셀 남아요. 그러면 레프트로 옮겨주면 되겠죠. 포지션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레프트 들어갈 수 있어요. 레프트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딱 좀 확대해볼까요? 딱 맞나 이렇게 딱 떨어지는 형태로 메뉴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색깔 좀 변해야 된다고 했죠? 변하는 거 한번 이 색깔로 잡아서 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A에 호버했을 때 UL 안에 있는 A를 호버했을 때잖아요. 호버했을 때 그 컬러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색깔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부 센트랩의 서브 페이지를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을 좀 완성을 시켜 보았는데 유의할 점은 CSS를 좀 잘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타일 CSS에서 style.css에 전체 페이지 공통이 들어가면서 좀 분리할 건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좀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미지 다운로더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개발자 도구에서 리소스 탭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